안녕하세요. 디버링 전문업체 드림테크입니다. 오늘은 디버링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을 드릴 건데, 디버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고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의 특징이 있는데, 버의 특징은 첫 번째로 가공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고요. 더러 가공보다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디버링에 대한 표준이 없다라고 했는데, 표준이 없다라는 것보다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이 없어서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공보다, 그리고 덜어는 가공보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오히려 버어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제품의 품질이라고 하면 디버링과 클리닝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공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공작기계라고 해도 나만 쓸 수 있는 전용기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구입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툴이나 인서트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수입을 해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가공 품질은 동일을 한데, 문제는 마지막에 하는 요 디버링에 대한 표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부 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느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협의와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버링의 정의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단 학술적 정의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한국말로 따지면 거스라미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 하면은 버라는 표현을 쓰고, 일본어로 하면은 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발이와 이발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다가 이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원을 따지면 발이는 일본식으로 해서 버를 읽을 때 일본식으로 다 읽었기 때문에 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발이라는 표현은 주로 이제 파틴 라인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로 인한 벌을 이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물품 같이 주물을 이모노라고 하는데 합성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물이나 사출품, 다이캐스팅과 같이 상형과 하형이 마주쳤을 때 그 틈새로 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파틴 라인을 이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붕어빵을 사례로 들었는데, 붕어빵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무 오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옆면에 나와 있는 제품의 형상과는 상관이 없는 이 부분을 이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형이 요 부분이 있으면 하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요 틈새로 삐져나오는 것을 갖다가 이발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이고, 이발이라고 지금 불려지기도 하고, 오링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금형에서 나오는 것은 요 이발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버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벌을 제거를 하는 건데, 앞에 DE가 붙어서 제거를 한다, 안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검색 기준은 사람의 감각기관 중 촉감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색 기준이 과연 무엇으로다가 하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감을 해보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스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각기관 중 만졌을 때 뭔가 걸리는 듯한, 불쾌감을 주는 듯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버가 발생이 되는데,
끝에 부분 같은 경우 거스러미가 발생이 돼서 거스러미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다가 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 논의라든가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전부터 이 벌을 제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논점과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도 많이 했는데, 끝에 생기는 거스러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벌의 개념이고, 이 뿌리가 밀려나서 살이 밀린 부분 같은 경우는 절삭에 해당이 되는 챔퍼링 툴을 이용을 한다거나 절삭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거스러미의 검사 기준은 사람의 감각기관 중 촉감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감을 하시는지요? 자,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측정이 불가능하다. 왜? 기하학적 형상이라. 자, 그러면 표면저도 측정기처럼 무언가 어떤 측정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정한 가공 무늬의 패턴이 발생이 되면 연삭이든 랩핑이든 절삭이든 상부와 하부의 높이 차이로 인해서 표면저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버의 경우에는 기하학적 형상으로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촉감으로다가 해서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챔퍼링 툴이라든가 기타 절삭 공구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찍힘이 있고요, 패임이 있고 긁힘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거스러미나 버로다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도면상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목, 찍힘이나 패임이나 긁힘 같은 경우는 도면상 반드시 명기가 돼야 됩니다. 버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찍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망치, 해머로다가 내리쳤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융기가 되는 화산 분화구처럼, 이런 경우에는 거스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상 공차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절삭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다른 경우에 패임과 긁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긁힘과 패임의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스러미 버가 존재를 하고 이 뿌리 부분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스러미는 제거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돌기 부분 같은 경우는 절삭이나 사상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버는 반드시 절삭 가공을 할 때 발생이 되는데, 파틴라인은 물론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근데 절삭 방향이 있는데, 절삭 방향 쪽으로 가면 크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버가 작습니다. 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버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브러쉬 디버링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시행을 할 경우에는 버의 방향이 어느 쪽이 제일 크고 어느 쪽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다가 제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겁니다. 버의 예방법, 아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냐? 있죠. 예를 들면 와이어 커팅이 있고요, 방전 가공이 있는데, 요 방법의 두 가지 특성은 공통적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이용을 해서 재료 자체를 절삭 부하를 없이 태우거나 녹이면 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버의 정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삭 툴로다가 이렇게 면삭을 했을 경우에 진행 방향이 크다라고 했고 반대 방향은 작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런 모양으로다가 발생이 되는데 드릴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링 경우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버의 패턴은 항상 이 방법과 이 방법은 같은 방향으로다가 나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버의 끝부분은 항상 날카롭기 때문에 버 제거를 하더라도 살이 크게 밀려 나온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디버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챔퍼링은 반드시 절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절삭, 챔퍼링을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패턴의 가장 공통적인 것은 절삭 공구의 날이 무딜수록 버가 크고 세공구일수록 버가 작다. 아마 많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뭐 두 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이클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절삭 공구를 아끼기 위해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 교체 시기라든가 이런 경우로 만약에 늦출 경우에는 버가 크게 점점 더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후 처리나 후 가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 타임을 맞춰서 절삭 공구의 인서트라든가 드릴링을 제때 교체를 해주는 것이 후 처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파틴라인의 버 같은 경우는 금형이 노후될수록 버가 크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형이 노후가 된다라는 것은 흔들림 공차가 많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금형이 새 것일수록 흔들림 오차나 공차가 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 삐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용어의 정의나 개념이나 측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학술적 연구와 논의가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 대부분 학계에서는 실제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각기 다른 분야의 종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연구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국의 사례를 인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라든가 생산 기술이라든가 근원적인 어떤 학술적 연구가 아직도 많이 필요로 한데, 우리는 용어의 정의조차도 아직까지도 국제적으로다가 표현하는 방식이 각기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나름대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해 오면서 가진 느낌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방법 등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디버링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